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김학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요, 처진 눈, 그러니까 눈에 이제 처져서 나이가 드시면서 그때 이제 쌍꺼풀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쌍꺼풀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줌마 같고 처진 거는 개선됐는데 좀 어색한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 또 주변 친구분들도 그런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시간에 왜 그렇게 좀 어색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하는 쌍꺼풀이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학영 원장님의 최신 트렌드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같이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주제죠, 주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도 그렇고 아주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쌍꺼풀 하면은 사나워 보이고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해요. 네, 사실은 중년에 눈 수술해서 우리가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이유, 어색하게 되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자면은 사실은 수술을 조금 적절하지 않게 해서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해서 그렇게 망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쌍꺼풀 수술에서는 여러 가지 좀 피해야 될 어떤 어,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중년에 눈 수술을 할 때 그 피부를 잘라내면서 수술하는 그 상안검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하고 나이가 좀 있는 우리가 중년의 분들이 하는 처져서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쌍꺼풀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런 수술하고는 전혀 다른 수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요? 맞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크게 둘로 음. 나뉘고 있는 저도 완전히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게 그냥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말씀을 알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이 네. 쌍꺼풀을 하는 이유는 그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가려진 부분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년에 이제 여태까지 잘 있다가 쌍꺼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쌍꺼풀이 작아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화에 관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수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보통 젊은 사람들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일단 본인의 어울리는 라인의 높이를 정하고 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절개를 할 건지 매무를 할 메모를 할 건지 건지. 또 눈의 비율에 맞게 좀 트임이라든지 아니면 눈매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거의 시작과 끝인데 사실은 반면 그 중년이나 노년의 눈 수술의 기본 방향은 절대로 라인의 크기를 정하고 모양을 디자인하고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눈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 즉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눈에서의 안티에이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 그러니까 처진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일단은 뭐 눈썹도 내려가고 뭐 눈썹 아래에서 피부가 처지고 그래서 네네네. 눈을 가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눈 뜨는 힘도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눈 위에 지방의 이동도 조금 앞뒤로 내려가고 약간 이런 것에 대해 약간 젊었을 때 눈 상태로 돌리는 것에 약간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다른지 좀 그러면 항목이 있잖아요. 준비해 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쳐다보면은 좀 무서워. 그게 뭐냐면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느낌이 안 나고
약간 노려보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나이가 들면 눈이 처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이게 눈빛을 제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좀 위가 처져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위가 처져 있으면은 눈동자가 그 위쪽에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빛 자체가 위쪽에는 좀 어둡게 되고 좀 인상이 강하고 좀 차가워 보이는 현상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 그 젊은 눈과 그 좀 나이가 든 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일단 보통 상담 오시면 자기가 눈이 처졌다고, 눈이 처져서 눈을 가린다고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게 눈만 처진 게 아니라 눈썹이 중력에 의해서 눈썹이 내려가고요. 우리가 이걸 눈썹 하수라고 부르고요. 또 역시 눈썹 하수. 눈썹 하수. 네. 안검 하수 아니고 눈썹 하수입니다. 그게 하수 뭐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한 눈썹 하수. 그러니까 네, 안검 하수가 아니고요. 눈썹이 중력 때문에 나이 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일단 눈썹 아래에서 눈 사이에 피부 역시 아래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썹 하수랑 이 피부 늘어짐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눈 처짐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특히 이는 눈의 바깥쪽 부분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미 그렇지만 사실은 눈의 바깥쪽이 처지는 거죠. 눈의 바깥쪽이. 그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이 중앙부의 축은 덜 움직이고 이 옆쪽 부분은 많이 움직이니까 바깥쪽이 훨씬 더 빨리 처지게 되고, 그게 조금 덜 하신 분들도 있고 좀 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진 눈이라는 게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바깥쪽이 처지고 또 피부가 처질 수도 있고 눈썹도 내려오고. 네. 그리고 눈썹이 내리고 피부가 처져서 이제 눈의 처짐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자기가 눈이 처졌다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사실 앞뒤로 조금 흐르거든요. 그래서 눈의 중간 부분은 조금 오히려 꺼져 보이고, 반대로 앞이랑 뒷부분은 더 불룩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눈이 더 처져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 뜨는 근육도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약간 중년보다는 약간 노년 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그쵸. 사실 이게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그 친척분을 수술을 해드렸는데 연세가 그 당시에 아마 79세 하셨는데, 네. 그때 제일 불편하셨던 게 아마 이게 눈 뜨는 게 불편하신, 그래서 이제 안검 하수 수술. 안검 하수에 가까운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눈이 작아지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이런 증상이 눈 뜨는 근육의 근막이 같이 좀 약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그 노화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죠. 네, 마리님, 김하경 원장님,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아줌마 아닌 사람은 안 봐도 엄마를 위해서 보시죠. 네. 그래서, 다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아주 중년의 눈 수술에서 안티에이징을 포인트로 수술을 해야 된다. 쌍꺼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라든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눈썹 하수가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이랑 이마 전체를 좀 당겨주는 눈썹 자체를, 눈썹과 이마 자체를 이마하고 눈썹. 그러니까 눈썹이라는 게 결국 이마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마를 당기면서 눈썹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눈썹이 내려갔다는 게 무슨 병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병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시야도 가리고 주름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내시경 눈썹 이마 리프팅 네. 이거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하고 여기 잘렸어. 이게 이제 조금 이마를 이렇게 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유튜브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 저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그냥 단순한 전후 사진은 괜찮다고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후 사진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도 괜찮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눈썹이 처지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건 아까 뭐 내시경 같은 건 무섭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일단 눈 수술의 범주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수술비도 비싸고 마취도 좀 깊게 해야 되고 재료비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수술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쌍꺼풀만 할래요.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고 사실 그거에 반영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이 상안검 성형인데 네. 이 상안검 성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뭐 환자들한테 상담을 하면은 조금 요즘 하지 않는 수술이다라고, 잘하지 않는 수술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예전 선생님들은, 자꾸 예전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이 노화에 대한 어떤 상안검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남는 피부를 제거하는 상안검 수술을 시행했었죠. 근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수술한 눈은 아주 잘 된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어색하고 강한 인상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한 이유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 위험할 것까지는 없는데 상안검에서 뭐 위험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하여튼 상안검에서 어색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줌마 쌍꺼풀이라는 게 바로 이 상안검이 정말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고 하고 나서 컴플레인 많이 듣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피부 결의 문제입니다. 우리 쌍꺼풀은 고유의 라인이 있거든요. 고유의 피부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도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처진 피부를 처진 만큼 이렇게 쌍꺼풀 라인 위에서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거를 꼬매면은 그 선 자체가 왜곡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상안검 수술했을 때 좀 왜곡된 피부결 때문에 생기는 좀 투박한 주름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이런 가로주름이라든지 좀 약간 결에 맞지 않으면서 이런 좀 어색한 쌍꺼풀이 나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 정도면은 굉장히 수술을 좀 거칠게 한 건데 네. 저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쌍꺼풀을 만든 주변에 이렇게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현상들은 제법 있죠. 그래서 쌍꺼풀 하고 나서 주름이 더 많이 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쌍꺼풀, 그러니까 이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년의 쌍꺼풀 성형, 쌍꺼풀 수술 이거 하고 나서 그 수술의 목적은 사실은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거니까 네. 나머지 부분에서의 잔주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도 그거는 뭐 이게 한계가 있다고 아무리 수술 후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굉장히
그 자기 기대하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처짐이 해결이 됐는데 좀 미형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저거는 결과를 너무 심한 거. 네. 너무 심한 거고 저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상한검. 근데 이거는 이제 상한검 성형에서 너무 이제 다른 문제가 같이 동반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상한검 어쨌든 피부 결을 왜곡시킨다. 첫 번째 위험한 점,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이유.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어린 사람들 하는 쌍꺼풀에서는 이렇게 얄쌍하고 예쁜 쌍꺼풀이 나오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은 이상하다. 그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상한검 성형의 테두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쌍꺼풀 주위에 그 눈꺼풀의 얇은 피부를 좀 보존하는 게 쌍꺼풀이 좀 샤프하고 예쁘게 접히는 경향이 네네네.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싹둑 이렇게 잘라버리면 조금 두꺼운 피부가 내려오면서 좀 투박하게 접히면서 이런 그렇죠. 접히는 쌍꺼풀 위에 접히는 피부가 좀 두꺼워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저거는 사실 이거 되게 심한 경우인데 이것도 되게 심한 경우인데 진짜 사실은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좀 못 찾았어요. 이게 허용되는 사진을 못 찾았는데 진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렇게 두툼하게 눈두덩이 두툼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 상한검이라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아까 저기 HJ유님 부자연스러운 수술이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상한검 성형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없지 않아. 분명히 하는 수술이고 좋은 수술 방법인데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저렇게 되기가 참 쉬운 수술이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상한검 성형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결하고 얇은 피부 잘라내는 거. 그렇죠. 뭐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한검 성형을 하면 요 사진도 그런데 요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이 별로 개선이 안 됐어요. 그게 원래 디자인으로 하려면은 이게 원래 이런 분들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상한검 성형 한 거예요. 이게 딴 병원에서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전에는 이분의 전 사진은 내가 모르겠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의 중앙 부분도 가리고 바깥쪽도 가리고 그래서 시야도 가리고 바깥쪽도 처지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이분은 아닌데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쌍꺼풀 없이 많이 좋아지셔서 시야는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바깥쪽은 개선이 안 됐잖아. 이게 바깥쪽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도 이제 예전에 상한검 성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깥쪽까지 이 피부를 쭉 절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눈보다도 거의 2배만큼 길이로 잘라야지 되는데 이게 눈의 그 이 바깥쪽에 이 부분을 충분히 자르려면 바깥쪽까지 충분히 절개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남자분들 또 예쁜 여자분들 예쁜 중년이라도 예쁜 분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VIP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배우야 연예인이야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한테 이 바깥쪽까지 피부를 쫙 절제해 가지고 흉터를 연장시킨다는 거 정말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그 텔레비전 보면은 저희가 수술하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도 텔레비전 보면은 이제 이 상한검 성형 많이 하고 나오시거든요. 그거 보면 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항상 앞에 중간에 비해서 바깥쪽이 처리가 안 돼 있어. 왜냐? 그 사람들 다 텔레비전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성형외과 의사들도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특히 VIP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냥 짧게 가져간다고. 네. 차라리 아주 정말 한 70대 넘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
그 결과가 좋아요. 음. 과감하게 자르니까. 음. 근데 이렇게 진짜 막 이제 처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또 남자분들 흉터가지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과감하게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상안검 성형이 사실은 절대로 나쁜 수술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의사도 심리적인 요소가 좌우하고 있는, 그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처짐 개선이 사실 잘 안 되는 게 상안검 성형의 또 다른 문제, 아까 피부결과 얇은 피부를 잘라내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실제로 지금 사실 이게 이나마 이거 괜찮은 케이스인데, 정말 가운데만 쌍꺼풀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바깥쪽은 축 처지고 정말 안 예쁜 경우 많이 있어요. 있나? 내가 가져왔나?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이 처진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아까 주름 많이 생기고 바깥쪽은 개선 못하고, 이게 상안검 성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안검 성형이 나쁜 게 아니라 상안검 성형이라는 게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그냥 좀 뒤쪽까지 연장하고 쌍꺼풀 가운데 너무 크게 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게 까다롭다, 그런 거고, 사실 근데 이제 까다로운 수술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것도 이런 걸 회피해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줌마가 되기 싫은데 다 누구나 아줌마 아저씨가 되죠. 그러니까 아줌마 쌍꺼풀도 있고 이제 아저씨 쌍꺼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줌마가 되기는 싫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되는 거고, 그거를 최소한으로 좀 그러니까 좀 개선하는 게 목표죠. 요거 답변 몇 가지 그러니까 몇 살에 쌍꺼풀 수술을 하셔야 될까? 몇 살에 쌍꺼풀이요? 요즘 중3?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3부터는 뭐 쌍꺼풀 가능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3. 아니 그게 선생님 내가 우리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중3, 고3 분들도 고3은 사실은 성인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더 뭐 성장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일생 중에서 제일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정말 몽고주름도 제일 세고, 또 말을 안 듣지. 쌍꺼풀도 다시 원래대로 잘 풀리고. 그래서 정말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고3 쌍꺼풀이 제일 어려워요. 고3 쌍꺼풀이. 상안검만큼이나 어려운 게 고3 쌍꺼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살에 하셔야 되느냐는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저게 김미란 님이 적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쌍꺼풀 하지 말고 일찍 하라, 이 뜻인데, 일찍 해도 다시 또 처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HJU님, 중년 이후에는 주로 눈썹 거상술을 권하시나요? 선생님 그래요?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저희가 일단 지금 쌍꺼풀 라인 위에서 피부 자르지 말자, 상안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 일단은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눈썹 밑에서 리프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눈썹 자체를 올릴 건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시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에 따른 변화를 생리적으로 젊은 상태로 돌린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처진 눈썹도 올려주고, 그리고 눈썹 아래에 늘어진 피부도 제거를 해주는 두 수술을 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젊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만 젊은 사람들 하듯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다 권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회복 기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 거상이 사실 간단하게는 제일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 성형 수술의 목적이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90점만 맞아도 되잖아요. 성형 수술에 90점만 맞아도 중간 이상은 훨씬 가니까. 근데 100점 맞으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100점이 아니라 한 90점 정도 맞추는데 눈썹 거상도 사실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들은 다 단점들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또 이 비욘디에서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유가 어떤 수술에서 예쁘게 되라 그런 성형을 광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성형을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더 말해달라고 아마 시간을 할애한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점을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상안검 성형에 대해서 우리가 단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 단점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상안검 성형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시원하게 눈 시원하게 되죠. 시야 확보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성형 수술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 주로 단점을 위주로 알려서 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나쁜 일을 좀 피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눈썹 거상술이 더 좋긴 한데요. 단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수연님, 절개로 쌍수하면 무조건 흉이 남나요?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는데 수술을 잘 하면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잘이 뭐예요? 네. 수술을 잘하면. 네. 수술 잘하면 수술 피부 잘하면요. 결에 네. 맞추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최고 찬우님 상한 것 말고 네 그래서 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스포츠백과 사전님 잘 안 보이는 속상이 아닌 완전한 무쌍으로 눈매 교정은 불가능하나요? 속상이 아닌 완전한 무쌍으로. 이거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긴 얘기예요. 사실은 완전 무쌍은 안 돼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긴 얘기라서 또 자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최고찬우님 그러면은 상한 것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눈 리프팅하는 수술이 2개 있습니다. 그 이마랑 눈썹을 같이 올리는 리프팅이랑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리프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90점 좋다고 하시긴 했지만 가장 100점짜리 수술을 하려면 사실 눈썹도 올리고 눈썹 아래에서 피부도 제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2개 다 수술을 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 처짐이 우리가 일단은 병원에 오는 이유가 눈 처짐이니까 이 발생하는 이유가 눈썹 하수가 가장 더 큰 원인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뭐 조금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이용해서 이마랑 눈썹 리프팅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눈썹 아래에서 피부 늘어짐이 더 큰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되면 이제 눈썹 하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것 말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피부가 많이 늘어졌으면은 눈썹 밑 그리고 눈썹이 많이 처졌으면 네 맞습니다. 이마 그죠? 네. 네.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수술이 결정되는 거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마 당기는 거는 무섭거든요.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용감하신 분들이 주로 하고 네. 눈썹 밑은 소심하신 분이 그렇게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죠.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그 모양에 관계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김학영 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피부를 줄여주는 눈썹 밑이고 눈썹 자체가 많이 눈썹 하수가 온 경우에는 눈썹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내시경 이마 리프팅 네. 설명 좀. 내시경 이마 리프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이거를 이제
헤어라인 따라서 관상절개라고 해서 전체 다 절개를 그러니까 해서 리프팅을 하는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개선 길이도 길고 회복 기간도 길고 근데 네. 그건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회복 기간이 길고 너무 큰 수술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머리에 작은 구멍 5개에서 아니면 적게는 3개까지 내가지고 내시경을 보면서 이 눈썹까지 내시경을 보면서 눈썹까지 다 박리를 해서 이제 눈썹과 이마를 같이 리프팅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면은 눈썹을 1cm까지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한 0.5cm 정도 눈썹이 조금 떨어진 눈썹을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 40분 걸립니다. 40분. 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 사실은 눈썹 밑보다 더 짧게 걸린다. 그죠? 눈썹 밑 30분 걸립니다. 아니, 그 길면 40분은 걸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쳐주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꼬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요, 내가 그 지금 관상절개라는 게 뭐냐면 관이라는 게 왕관이라는 뜻, 왕관 모양으로 절개를 한다 그래서 관상이거든요. 왕관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거예요. 네, 예전에 선생님 못 봤죠? 저희 세대는 못 봤지. 그 수술을 내가 예전에 삼성의료원에서 그게 삼성의료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했어 그 수술을.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국서 오신 그 송인철 교수님이 크라운. 그래서 코로날 인시전이라고 그래요. 코로날이 이제 그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서 오신 교수님이 회진을 돌면서 환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한국에선 이런 야만적인 수술을 하시나요?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그래서 아니 환자 앞에서 환자분 앞에서 그 수술을 받은 환자분 앞에서 그런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거의 이런 수술들은 그 관상 절개를 통한 수술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40분 정도. 그거 한번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는 게 나는 사실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머릿속에 내시경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책을 갖다가 펴지 않고 말이죠. 책을 펴지 않고 내시경을 넣고 이렇게 왜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보면서 밑에 책이 있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야 손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 보면서 이렇게 컨닝할 수 있잖아. 네. 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는 거죠. 지금 집어넣으면은 그 앞쪽에 가서 집어넣으면은 그 앞쪽에 가서 책 내용이 저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 절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두피하고 밑에 뼈하고 사이에 골격하고 사이를 우리가 저렇게 직접 보고 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실 내시경 수술인데 이게 원래는 내시경 페이스리프트도 많이 옛날에 시도를 했어요. 내시경으로 페이스리프트도 그러니까 여기 내시경으로 우리 페이스리프트도 해보자 뭐 그래서 많이 시도했는데 페이스리프트는 결국은 내시경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 이제는 페이스리프트를 내시경으로 하진 않고 이렇게 이마하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이렇게 김학영 원장님 40분에 하신다. 처음엔 40분에 안 했죠? 처음에는 얼마나 걸렸어? 처음에 90분 걸렸어요. 그치.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네 그렇다고요. 네. 네, 그러면 또 전후 사진이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쌍꺼풀 없이 올릴 때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영 원장님 말씀했듯이 눈썹에 하수가 있을 때, 네, 그렇죠. 단점을 부작용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수술은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피 안에 절개를 넣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탈모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건 탈모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흉터죠. 이건 그냥. 흉터입니다. 예, 예, 그냥 예. 흉터 사진 하나 갖고 온 거고. 예, 예. 근데 이거보다 조금 어떤 심하신 분들은 잠깐 동안 탈모가 왔다가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시긴 하는데요. 예. 예, 절개한 부분에 탈모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무용하시고 가르마 타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르마 피해가지고 옆으로 약간 피해서 해야 되죠. 저에게 예, 예, 예. 해드리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저거 그거 있잖아. 그리고 눈썹 바로 위에서 우리 이마랑 정수리의 그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겨지면서 좀 일정 기간 동안 좀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 엔도타인이 그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노출된 적도 있어요. 그거 약간 엄청 생겨요. 근데 정말 드문 일이지만 사실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생긴다고 해서 성가시고 병원 몇 번을 더 오셔야 하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시죠. 네. 그리고 뭐 또 단점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 상안검 쌍꺼풀 수술이나 눈썹 및 리프팅보다는 조금 수술이 크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마가 좀 많이 넓다든지 네.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 머리 안쪽으로 좀 흉을 가릴 수가 없고 또 이마가 좀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머리 심어야 돼. 그죠? 네. 머리 심어야 돼. 이거 하고 나서 머리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라서 통증이라는 게 이게 당겼을 때 당기니까 사실 이게 당기는 리프팅 모든 수술들이 다 이 신경도 같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그런 당기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좀 무뎌지시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그 자체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막 너무 막 불편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링크 목도리님 눈에 지방이 많아서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가요? 약간 조금 네. 벗어나지만 눈에 지방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저는 뭐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게 뭐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눈 위에 지방이 살짝 없는 듯한 눈이 예쁜 눈이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눈에 지방이 많으면 쌍꺼풀 수술이 가능한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을 해서 지방을 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눈에 지방을 너무 많이 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눈 위가 나중에 꺼져.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꺼지면서 거기 쌍꺼풀 라인이 한 겹 더 접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쌍꺼풀 라인이 접히면은 밑에 있는 우리가 만든 수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쌍꺼풀은 안 접히거든. 이게 그러니까 3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수술 받으신 분이 느끼기로는 쌍꺼풀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풀린 게 아니라 한 겹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 지방을 안 빼야 돼. 많이 빼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지방은 없을수록 더 예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딜레머를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뭐든지 사실은 과하면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늘 그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지방을 그래서 많이 뺄 건가 아니면은 좀 놔둘 건가? 그게 정말 저도 사실은 그 수술하다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면은 눈썹 및 리프팅이 사실은 내시경은 너무 무섭고 사실 선생님 40분 만에 하지만 사실은 수술 받으신 분은 무섭죠. 무섭죠. 근데 사실은 안전하긴 하는데 무섭다는 거는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눈썹 및 리프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단점 좀 그건 눈썹 및 리프팅 제일 큰 게 흉터.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흉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겁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또 상안검 수술을 하면은 어쨌든 쌍꺼풀 라인에 흉이 가려지니까 괜찮은데 눈썹 및 리프팅은 새로 눈썹 아래다 흉을 만드는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게 흉터죠, 지금. 네, 저거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저희 3개월인가 2개월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나면 진짜 좋아지는데 문제는 사실은 간혹 가다가 좀 심한 분들도 있긴 있죠.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정말? 같습니다. 아니야, 가끔 있어.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재수술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음. 네. 요 흉터 보여드리려고. 요게 좀 쌩쌩한 흉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남짓 돼서 한 흉터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흉터 좀 보이죠. 그리고 항상 눈썹 밑에만이 아니라 눈썹보다 좀 더 바깥쪽까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눈썹 밑에서 끝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눈썹 밑에서 끝나면 눈 바깥쪽을 개선하면 못하거든. 그래서 눈썹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시긴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눈썹 밑 절개를 선택을 하시죠. 네, 시간 지나면 흉 자체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이 눈썹 아래 그리고 또 이제 그림자 지는 부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점으로 어쨌든 흉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눈썹 및 리프팅에 의한 앵그리버드 현상이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근데 먼저 없지. 근데 뭐냐면은 그거야. 이게 눈썹 밑을 그러면 아까 눈썹 밑은 단점 흉터 말고 이렇게 눈이 당겨지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눈썹의 앞쪽까지 절개를 하면 거기까지 절개하면은 흉터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절개할 필요 사실은 당겨지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쐐기 모양으로 잘랐을 때는 쐐기의 중심은 많이 당겨지고 쐐기의 바깥쪽은 잘 안 당겨지잖아요. 지금 쐐기 모양에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내시경은 그냥 이렇게 골고루 당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별로 없어. 그런데 눈썹 및 리프팅은 부분적으로 많이 당겨지는 데가 있고 덜 당겨지는 데가 있어서 특히 바깥쪽이 너무 많이 당겨지고 안쪽은 오히려 쌍꺼풀이 가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앵그리버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하고 더 심한 케이스가 내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외부에서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눈썹 밑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알아. 그래서 눈썹 밑을 할 때는 저렇게 많이 안 당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 하면 눈썹 밑 절개가 효과가 별로 없다. 효과 별로 없다. 왜냐하면 많이 당기면 저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않으려고 약간만 하는 거지. 저렇게 되면은 그럼 어떡하느냐? 쌍꺼풀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쌍꺼풀을. 그러니까 상안검이 아니라 쌍꺼풀. 이제 그 바깥쪽에 처진 부분은 눈썹 밑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셨으니까 이제 쌍꺼풀을 통해서 저런 걸 개선을 해야 돼. 지금 저런 게 앵그리버드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진짜. 네, 이렇게 현상이라고 써놓으셔서 뭐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내가 유튜브에다가 저렇게 해놨지. 유튜브에다 저렇게 했는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나는 그거는 좀 분명히 이게 눈썹 및 리프팅의 좀 단점 중에 하나고 그걸 교정하는 방법은 바로 쌍꺼풀 라인으로 쌍꺼풀의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바깥쪽을 당기다 보니까 좀 사선으로 앵그리버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무리해서 수술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좀 효과가 적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거는 쌍꺼풀을 같이 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 보면은 가운데만 올라가고 바깥쪽은 안 내려가요. 이것도 눈썹 및 리프팅인데 지금 저 흉터 보이시죠? 흉터. 저 앞쪽까지 가면은 저렇게 흉터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띄워놓고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앞쪽이 안 올라가야 하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뒤쪽으로는 눈썹 바깥쪽으로 흉터를 안 만드셨거든. 이 수술을 하신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뒷부분- 바깥쪽은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기보다도 아까 상안검 성형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바깥쪽을 충분히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 안 망가뜨리고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병원마다 이런 수술을 하는 데가 있고 저런 수술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수술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흉터 보여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그치.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눈썹 및 리프팅하면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의 생각이요. 어. 이게요. 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건 문제가 있잖아, 그런 문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이제 눈썹이랑 눈 사이의 피부를 잘라내니까 어. 이게 당겨져 가지고 눈썹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여유가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 그렇게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라가지는 않죠. 눈썹이요? 눈썹은 올라가지는 않죠. 그쵸.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거는 네. 일단은 눈이 처짐이 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 항상 이마를 긴장하고 있거든요. 눈썹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이 처진 피부가 해결이 되면은 그 버릇이 없어지면서 눈썹이 네. 좀 본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눈썹 네네. 자체가 네, 당겨져서 맞습니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꼭 눈썹 위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눈썹 위. 전 본 적은 이거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거 있잖아. 나는 예전엔 이런 수술 하셨나요? 교과서에도 나왔어, 이거. 이거 교과서에도 나왔었고, 나는 한국에서도 몇 케이스 했나? 근데 나는 중국 가서 이거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한 적이 있어, 이게. 여기 흉터 있잖아, 이게. 그리고 내가 요거 골라왔어요, 내가. 흉터 있잖아요. 저 흉터. 네. 그러니까 눈썹이 리프팅이 안 되는 눈썹이 리프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눈썹도 진짜로 올라가고 그죠? 눈썹도 진짜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눈썹 밑처럼 하는데 왜 눈썹 밑을 해야 되고 눈썹 위는 하면 안 되느냐? 사실 유튜브 보면은요 눈썹 위가 좋고 눈썹 밑 하면 안 된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썹 자체가 처졌는데 무슨 소리냐? 눈썹 밑에서는 눈썹이 안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저 흉터예요. 흉터가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온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무지무지하게 잘 보이는 거죠. 그냥도. 지금 사진이라서 잘 이게 저렇지만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눈썹 위 리프팅을 하면은이 아니라 저희는 안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사실은 눈썹도 올라가고 뭐 그런데 근데 하여튼 저렇게 눈썹 위에는 흉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죠? 네. 이게 또 아까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수시아님, 내시경 이마 거상 유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마 거상 할 수 있나요, 선생님?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 유지 기간을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무슨 그 엔도타인 회사에서는 뭐 유지 기간 5년,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나이가 먹는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눈썹 파수가 오는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딱 효과가 없어져서 5년 뒤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근데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그렇지. 네. 아니, 그래서 그렇죠. 이 유지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죠. 네. 그게 모든 리프팅이 유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얼마 뒤로 갈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 뒤. 그걸 유지 기간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얼마 뒤? 눈썹 위치로만 본다면은 젊었을 때랑 10년? 10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 1cm 올릴 수 있거든요. 1cm. 1cm로. 1cm씩이나 하수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눈썹 자체 위치로만 본다면은 뭐 어. 거의 젊었을 때랑 똑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처지는 데는 한 10년쯤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한 10년인 거죠. 네. 밀크님, 무쌍인데 나이가 드니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고민되나요? 50대 후반인데 좀 더 늦게 해도 되나요? 무쌍인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눈에 처짐을 우리가 견뎌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쌍꺼풀이거든요. 쌍꺼풀이 없으면은 무쌍이시면은 꼭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 사실 눈처짐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인데 좀 더 늦게 해도 좋을까요? 아니고 지금 적어도 쌍꺼풀을 만들고 뭐 처지는 게 있다면 좀 리프팅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나머지 질문들은 요약해서 내일 게시판에 또 올려드릴게요. 댓글로.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거 다 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